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귀국합니다. 이미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첫 해외 유럽 순방에 나섰죠. 벨기에 또 EU 이런 측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했죠. 한국과 이탈리아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바티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5일에는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 면담하고 내년에 열리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 카톨릭 청년들의 모임이죠. 이 행사를 계기로 교황의 방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까지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전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한 뒤에 내일부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운영에 복귀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유럽을 돌면서 국익 외교를 해온 이재명 대통령인데 국내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죠. 거기다가 집권 여당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느라고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한 만큼 다들 정신 차리고 제 밥그릇만 챙기는데 급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봉모의 뉴스 직설입니다. 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 여기에서는 트럼프와 누가 만나서 얼마 정도의 대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의 친밀도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반도 평화 또 한미 관계 이런 이야기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G7 공식 만찬에서도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골프를 함께 하자 이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에 오찬을 하는 시간에도 또 골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뭐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골프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제 골프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골프를 같이 하자 할 정도면 두 정상의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예전에도 지금은 고인이 된 일본 수상 아베 수상과도 골프를 함께 하면서 우위와 친교를 나눈 적이 있죠. 넓은 골프장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미 간의 경제관계 등등을 이야기한다면 아주 좋은 골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좋아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셀카를 좋아하죠.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새로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로부터 펜을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방명록에 서명을 하니까 그걸 본 게 아니라 펜을 열심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가지세요 라고 해서 준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때 그 만년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께 펜을 드릴게요 라면서 그 펜을 또 하나 준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똑같이 펜을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트럼프 진짜 대단하다. 친화력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화력이야 뭐 세계에서 갑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이재명 대통령의 친화력 이런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또 한미 간의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서 대한민국도 잘 살고 미국도 좋은 일이 있고 하면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문제로 눈을 돌리면 약간 복잡하죠.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에 나서면서 출국을 할 때 정청래 대표에게 벽을 쳤죠.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하도록 했죠. 배웅을 하는 그 자리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귀국하는 데는 정청래 대표도 나와서 마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귀국길 여기에는 김민석 총리도 참석을 하고 정청래 대표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정청래 대표를 그때 출국을 할 때 나오지 말라 한 것은 지선 승리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약간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었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한 바로 그 다음 날 정권은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와대가 지금 당청 간의 정무 라인이 사실상 수독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순방 중에 SNS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과 포용 개방 이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죠.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당원 1인 1표제 사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성 당원들만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이 여당과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다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이냐 이건 비아냥이야 이건 뭐 하자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당청 갈등을 진화하고 싶어 하는 정청래 대표의 마음이 조금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나는 대통령과도 맞서는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하고 맞서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없네. 그러니까 세계적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다 이렇게 또 이재명 대통령을 추켜 세우는 그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했죠. 하여튼 오늘 귀국길에 김민석 총리 또 정청래 대표가 함께 이렇게 마중을 나가면서 당분간은 이 당청 갈등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정치라는 건 정치권이라는 것은 항상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서 청와대가 사실 또 정청래를 패싱해버리면 당권 주자에서 정청래는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청와대가 지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이미 청와대는 정청래는 여당 대표의 그릇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급전직하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계속 갈등만 표출이 된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 그리고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더 이상 갈등을 밖으로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심사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얼대기나 하고 저렇게 옥이나 부리는 정청래와 또 통 큰 정치를 하겠다. 누구든 포용하겠다 하는 그런 청와대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갈등은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더 심화되겠죠. 사그라들지는 않을 겁니다. 당내에서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연임에 도전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선거에서 사실상 이 중요 지점에서 패배했다면 자중을 해야지 뭘 더 얻어먹을 게 있다고 또 당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청래의 당권 연임은 쉽지 않죠. 아무리 권리당원 1인 1표제라 하더라도 권리당원이 모두 다 정청래 대표만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정청래파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자신을 당권파이자 개혁파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1표제로 계파를 완전히 없앴다.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했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오직 지금처럼 정청래를 추종하는 자들만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 다른 계파는 없으니까.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으면 권리당원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억지스럽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약간 억지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파가 없으니까 한 몸, 한 통 속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당권을 잡은 정청래가 만기칠람을 하는 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입법을 미루거나 이렇게 해서 청와대마저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용인할 당원이 있겠습니까? 권리당원은 모두 다 정청래만 지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발목 잡고 통합, 협치 이런 것은 개나 줘버린 상태로 집권 여당 당권을 잡는다면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지죠.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점은 정청래가 뭔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집권 2년 차를 막 시작한 아주 힘있는 대통령입니다. 임기가 4년이 창창하게 남아있는 힘있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정권은 짧다라는 그런 불살스러운 말을 계속 한다면 누가 사라질까요?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지겠습니까? 정청래가 사라지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물대통령입니까? 여당 대표에 휘둘릴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발뒤꿈치에 때만 또 못한 상황입니다. 지지율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집권 여당 대표라면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디스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미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권당 대표가 나는 당원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당원들끼리, 민주당 당원들끼리 모이는 자리라면 말이 됩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해야 되고, 그래서 표를 자기가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모두 다 생중계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당원파야. 다른 국민들은요? 오직 당원이면 만사오케입니까? 1인 1표제니까 당원들만 꼬드겨서 나를 찍게 하면 다 됩니까? 나는 그것이 바로 오만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SNS에 최근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 말을 하든 말든 나는 당신만 얻어가지고 그냥 당대표만 하면 돼. 그래서 다음 총선 공천권 들고 내 칼춤 추면 된다. 내 칼춤 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권 여당이 당원만 데리고 국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이 민주당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명 안 됩니다. 많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나는 당원파야 라는 이야기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제 이 문제를 짚으려고 했는데 어제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내가 오늘 짚습니다. 내가 감히 정청래 대표에게 조언을 하건데 어제 정청래 대표는 당원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국민파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입법을 통해서 온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다. 그래서 나는 국민파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 대표라는 자가 나는 당원파다. 그래서 당권에 눈이 멀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응? 네, 이런 말까지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정청래 대표를 보면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정신에 그대로 좀 물들어 있는 것 같아. 그 버릇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운동 안 한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다 오염된다 자들이고 운동권만 선명하다. 그런 생각, 그런 오만 불손함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원이 아니면 국민도 다 무시하고 오직 당원들만으로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 진부함.
그런 생각은 정 대표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 또 정 대표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댓글을 달 겁니다. 왜 정 대표한테 무슨 옛날 이야기까지 끌어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나 역시 정청래도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김민석도 중요한 자산이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80년대식 운동권식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 온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는 안성맞춤입니다. 싸움 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야당 대표는 잘 찔러야 한다. 그러나 여당 대표는 포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몇 퍼센트 나옵니까? 30%대잖아요. 국민의힘은 40%대잖아요. 그런 30%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을 도울 수 있습니까? 결국 대통령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당대표 내려놓겠어요. 왜냐? 어차피 연임도 도전해야 되고 또 뭔가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국민들이 집권 여당 민주당을 향해서 30%대 밖에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조차 50%대 지지율이 머물러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어떻게 국민의힘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는 이런 민주당을 이끌고 선거를 치렀던 사람, 그 대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저 오기 부리고 일도 양단하고 통합협치는 사쿠라라고 생각하는 그 못된 인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난 솔직히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든 말든 별 관심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당대표 한번 해보니까 꿀 빠는 자리잖아요. 공천권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14석 모든 자리를 다 전략공천했잖아요. 단 한 곳도 그걸 뭐라 그래요? 경선 안 했잖아요. 모두 다 전략공천했어요. 그래서 9석밖에 못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전략공천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또 한 번 당권에 도전해서 또 당권을 갖고 다음 공천 200 몇 개 다 내가 공천할 거야. 그때 전략공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억측이라고요? 아니 이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제. 그러면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는 겁니다. 그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재가 그랬는데 미래가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럼 여러분들이 억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합니다. 내 의심이 좀 웃기긴 하죠. 그러나 정치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당권 차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 국가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청래가 당권을 가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청래가 당권 가지면 뭐 나한테 10원이 들어옵니까? 100원이 들어옵니까? 당권 안 가지면 내가 망합니까? 안 그럽니다. 오직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누가 제대로 된 입법을 해낼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4년 임기 동안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건가. 그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실패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귀국길에 나서서 또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러겠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를 더 잘 다독일 겁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통합하는 거고 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에 가면 오히려 더 잘해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림,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통합이고 협치죠. 포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잘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집권 여당도 제대로 좀 배워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 진영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